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다 아시겠지만 아이오 트러스트에서 디센트하고 위핀이라는 지갑 만들고 있는 유민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온 김에 뭐라도 좀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2017년부터 이제 이 업계에 들어왔는데 지갑만 좀 만들고 있는데 지갑 개발기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 그냥 간단하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왜 나는 지갑에 이렇게 집착하는가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트위터 핸들 이름이 원래가이이고요. 뭘로 할까 하다가 저도 이제 개인 브랜딩을 좀 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 하다가 원래가이라는 이름으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부터 7년 동안 이제 블록체인을 하면서 만든 프로덕트가 사실 네, 지갑밖에 없어요. 그래서 7년째 지갑만 파고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지갑이 이제 두 종류인데, 하나는 디센트라는 지갑이고, 디센트는 이제 정형적인 셀프 커스터디얼 하드웨어 지갑이면서 개인용 지갑입니다. 그래서 좀 전형적인 지갑들을 가지고 많이 했었고, 위피는 좀 전형적인 지갑이라기보다는 약간 기업들을 위해서 기업들이 뭔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을 때 지갑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그거에 좀 맞춤형인 어떤 형태의 지갑이 좀 있으면 좋겠다. 사실 지갑을 포함한 어떤 좀 더 넓은 말 키트이긴 한데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위핀 두 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스터디를 오래 해왔는데 거의 이제 2년 반쯤 된 것 같아요. 네, 취미생활로 계속 하고 있고 아마 지금은 이렇게 2년 동안 살아남은 블록체인 관련 스터디 공개적으로 스터디원을 모집하는 스터디가 많이 남아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뭐 지갑만 했으니까 지갑 만들어 온 이야기를 이제 가볍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 이름은 아이오 트러스트인데 아이오 트러스트는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이오 트러스트는 이제 셀프 소버릿 아니면 셀프 커스터디의 가치를 믿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실현시켜 주는 기술이나 어떤 트렌드로 이제 웹3라는 어떤 트렌드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 웹3로 가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어떤 장애물들, 기술적인 장애물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용성과 관련된 장애물들이건 그런 장애물들을 이제 걷어내는 일을 하는 회사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면 이제 2004년에 이제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의 10년 전이죠. 나이가 대충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뭐 당연히 일반 회사원이었죠. 신입사원이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저는 제가 지금도 기술에 관심이 많지만, 시작은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고, 그때 하고 있었던 건 인베디드 시큐리티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인베디드 시큐리티 엔지니어라는 건 이제 주로 어떤 기기들 아니면 어떤 장치들 안에 있는 보안성을 높인다. 이게 이제 주로 하는 일인데 만들던 게 이제 유심 카드라는 걸 만들었었고 그리고 T라는 어떤 실행 환경 같은 걸 만들었는데 얘는 이제 안드로이드는 그런 리눅스 같은 일반 뭐 그 OS 옆에서 이제 그 보안이 필요할 때 전용으로 돌아가는 보안 OS 같은 것입니다. 그런 걸 이제 좀 만들었고요. 유심 카드는 유심 그 칩이 있잖아요. 박제가 붙어 있는 게 이제 보안 칩인데 그 위에다가 유심이라는 아니면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 스택이 표준화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걸 이제 탑재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때 일을 잘한다는 건 이제
규격이 있으니까 UCM은 전 세계 표준이잖아요. 그 규격에 맞춰서 얼마나 잘 만드느냐, 그 규격을 얼마나 잘 이해해서 만드느냐. 이게 개발을 잘 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이때 유심 유심 카드를 가지고 전화도 쓸 수 있지만 결제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상용화를 하고 그 회사는 이제 상장도 되고 그랬죠. 상장한 이후에 다음 이제 아이템이 이제 T라는 거였는데 얘는 하나의 칩에서 보통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드로이드가 돌고 있다가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거나 아니면 뭐 인증서를 저장해야 되거나 이런 걸 할 때 OS가 안드로이드가 아닌 보안 OS로 이제 모드가 바뀌는 종류의 이제 보안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위에 전용 보안 OS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고 이땐 주로 이제 뭐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회사들이나 주로 협업했던 회사들은 당연히 통신사들이나 아니면 단말기 제조사들이나 아니면 DRM을 하는 회사들, 칩 만드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로 많이 어, 이제 협업하던 회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글로벌한 어떤 회사들하고 이제 일들을 좀 많이 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런 T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서 이제 표준화 같은 거에도 좀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그 프로토콜이 표준화가 돼서 좀 퍼져나가는 뭐 이런 것들에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게 되게 재밌네. 제가 영어는 되게 못하지만 비즈니스는 되게 재밌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창업을 했죠. 2017년도에 이제 아이오 트러스트에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공동 창업자로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템이 사실 없었는데 10명이 그냥 모여 있었어요. 그 전에 있던 회사 분들 10명이 그냥 나와서 일단 모여서 회사를 먼저 차려놓은 거죠. 그러고서 일단 뭐든 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업 아이템 아니면 사업 아이템 분야를 좀 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찾고 있던 아이템의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가 글로벌한 비즈니스였으면 좋겠다. 이 두 개가 기준이었습니다. 저희가 찾고 있던. 그래서 잘하는 건 사실 이제 시큐리티였던 거죠. 인비디드 보안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글로벌 하면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블록체인만한 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어,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지갑이 딱 그런 영역이더라고요. 블록체인이면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프로덕트이자 서비스이자 인프라가 이제 딱 지갑이었습니다. 근데 지갑이 사실 되게 종류가 많아요. 기관들이 쓸 수 있는 지갑일 수도 있고 개인들이 쓰는 지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갑도 있을 수 있고 뭐 개인용 지갑도 이게 뭐 모바일 앱의 형태일 수도 있고 뭐 익스텐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웹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드웨어 지갑일 수도 있죠. 그럼 이런 다양한 지갑들 중에 어떤 걸 제일 해야 될까? 뭐 이게 이제 당연히 고민스러웠겠죠. 근데 이때가 2017년도였어요. 2017년도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에 관심이 막 쏠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뭐 디파이 뭐 이런 건 없었고, 디파이라는 어떤 용어 같은 건 있었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서비스나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NFT도 뭐 용어나 컨셉들이 있었지만, NFT를 가지고 뭔가 활용되거나 이런 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2018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던 시절이죠. 우리는 이미 다 2018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때 당시의 지갑들 중에 서비스가 사실 없으니까 디앱들이 사실 많이 없으니까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갑이 딱 하드웨어 지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지갑으로 저희 아이템을 좀 찾게 됐고 그때 하드웨어 지갑은 그냥 개인 금고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을 하다가 거래소에 해킹이 일어나는 경우에 내 자산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 개인 금고로 빼놓는 이런 형태의 이제 프로덕트였죠. 왜냐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개인 금고에 빼놓는다고 해서 쓸 수 있는 이제 뭐 디파이나 NFT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금고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하드웨어 지갑 시장이 좀 시작되는 시기였는데 이때 2017년도가 이제 경쟁사들을 이제 좀 분석하면서 신경 쓴 건 모바일에서 해야겠다.
쉽게 써야겠다, 고객 지원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다 경쟁 제품들 이미 먼저 나와 있던 하드웨어 지갑들은 다 PC에서만 USB만 연결되던 시기였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사실 서비스들이 나오면 서비스는 사실 모바일에서 게 될 텐데 그러면 그걸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생각했던 건 사람들이 하드웨어 지갑을 들고 다니면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성 같은 경우는 이게 초기에 나온 하드웨어 지갑들이다 보니까 되게 불편했었어요. 하드웨어 지갑 자체가 원래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어놨고, 그래서 저희가 탑재한 건 지문 인증을 좀 넣고, 그리고 펌웨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키를 뭐 다시 세팅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던 시기였거든요. 다른 하드웨어 지갑들이. 그런 것들을 좀 도입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네거티브 리뷰들을 좀 많이 분석을 했는데, 다른 하드웨어 제품들의 그런 걸 봤더니 우리 한번 하면 답변 받는데 진짜 오래 걸리더라, 뭐 이런 게 되게 제일 많았었어요. 엄청 답답한, 특히 이쪽처럼 되게 액티브한 시장에서는 특히 더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희 CS 기준 뭐 이런 것도 잡아놓고, 이제 저희도 이제 초기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전체 모든 인력이 CS를 처리하는 뭐 이런 걸로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하고, 이걸 열심히 만들어서 2018년 가을에 이제 제품을 드디어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거의 한 1년 반 정도, 1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이 이제 생기면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듯이 이제 기쁘죠. 이제 우리에게도 좋은 일들이 생기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2018년도는 이제 크립토 윈터였습니다. 아무도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지 않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또 2018년도에는 다들 희망이 있던 시기이긴 했던 것 같아요. 좀 이러다가 다시 좋아지는 시기가 오겠지, 이런 시기였는데, 다시 2019년이 됐는데 다시 그대로인 거죠. 엄청 힘든 경우를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특히나 탈불이라, 요새는 탈불이라고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탈불이라는, 블록체인을 탈출하겠다, 탈출했다, 뭐 이런 용어들이 유행하던 이쪽 업계에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이제 뭐 SNS 같은 데에서 나 이제 그만하기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자주 보이던 이런 시기였었고, 근데 이제 뭐 시장은 되게 조용하고 업계도 되게 조용해지던 시기였지만, 사실 이게 뭐 인생도 그렇듯이 이게 그 이면에 사실 좋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이게 나중에 깨닫게 된 건, 어차피 하드웨어를 새로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안 사더라. 왜 안 사냐면 어, 이 지갑을 믿을 수 있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게 필요한 거죠. 특히 이제 저희처럼 이름이 없던 스타트업이 만든 지갑은 아이오트러스트라는 회사가, 아니면 디센트라는 지갑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지갑인지가 일단 검증이 돼야 그 뒤에 뭐 기능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먹기 시작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원래 이제 블록체인 씬에서 많이 나오는 트러스트 베리파이를 해야 된다는 어떤 기조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지갑을 믿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신뢰는 그냥 뭔가 외침으로 되진 않고 시간으로 증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쌓을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있었던 거죠. 크립토 윈터가.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저희는 이제 뭐 메인넷들과 협업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메인넷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메인넷들하고 협업하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지갑이 국내보다는 해외가 시장이 더 좋은 시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해외 유통체인을 이제 구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시기가 반대로 주어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울이 끝났던 시점, 2020년 여름이 됐더니 갑자기 컴파운드가 뭔가 자체 토큰을 발행하면서 시작된 이제 디파이 썸머가 시작되게 됐어요. 이때 생겨난 건 뭐였냐면, 그 전까진 지갑을 뭐 내가 개인 지갑으로 뭔가 자산을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었는데, 보관하는 거 이외에 지갑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겨났다는 게 가장 지갑 입장에서는 두드러진 어떤 특징이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금고였던 거에서 좀 탈피해서 서비스와 연결되는 지점으로서 이제 지갑이 역할이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어, 일종의 어떤 포탈 같은 느낌으로 이제 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있고 다양한 DF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그걸 연결하는 역할을 이제 지갑이 할 수 있게 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디파이 썸머 이후에 이제 꼭 하드웨어가 아니더라도 서비스만 쓰고 싶어 하는 어떤 이제 수요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지갑 그냥 앱만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쓸 수 있는 형태의 지갑을 출시하고 이제 하드웨어 자체의 기능들보다는 앱 자체의 기능들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을 이제 열심히 잘 살아내고 났더니 네, 열심히 투자도 받고 네, 국내에선 또 그래도 열심히 잘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열심히 잘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게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들만의 이제 리그였던 거죠. 시장은 아직 굉장히 작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 요새도 누가 비트코인 사느냐. 비트코인이 유행하던 시기는 이제 2017년이었으니까 그 뒤엔 되게 조용해졌으니까 이제 되게 많이 듣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NFT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NFT를 어떻게 보냐면 어떤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도구인 것 같다. 기술적인 도구.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이용하면 어, 일반적인 디파이뿐만이 아니고 더 다양한 형태의 활성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생각들을 한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웹2에만 머물러 있던 기업들이 이제 웹3라는 어떤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어떤 서비스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21년에 이제 NFT가 어떤 붐을 이루면서 그래서 그런 서비스 이제 만들려는 회사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기반으로 뭔가 서비스를 만들려면 지갑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그 지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많이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만나다 봤더니 뭔가 이제 딱 안 맞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웹3 유저 스펙트럼이 넓게 있다고 보면 그중에 하드웨어 지갑 사용자는 굉장히 일부일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드웨어 금고 같은 것까지 필요한 사람들은 굉장히 일부일 것 같고 뭐 모바일 앱이나 아센테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 익스텐션 지갑을 쓰면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사실 일반적인 전체에서 보면 굉장히 일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유저들은 대부분 투자 중심의 사용자층인 것 같아요. 디센트가 주로 타겟하고 있는 사용자층이기도 한데 그게 NFT가 됐던 디파이가 됐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을 이제 기반하고 있던 이제 투자자 중심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것 같고 일반적인 서비스, 그게 뭐 투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난 서비스를 쓰는데 그 서비스가 그냥 웹3였던 그런 사용자들의 층이 훨씬 더 당연히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3로 뭐 꼭 투자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고 났더니 어떤 영역들, 이런 나머지 영역들을 디센트를 가지고 이제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다양해지면 그 다양한 서비스들만큼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필요하고 그 다양한 요구사항들에 맞는 어떤 적합한 형태의 지갑이 이제 필요해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려고 봤더니 이게 우리가 새로 해결해야 되는 새로 도전하고 싶은 이제 새로운 미션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미션이 이제 웹3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을 돕는 것으로 하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웹3와 관련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도나 그것과 관련된 진척 사항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우리하고 뭔가 해볼 수 있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넘어오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많이 잘 모르더라도, 깊이 있게 모르더라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갖고 있던 원래 서비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좋겠다. 그게 사실 뭐 매스 어답션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센트로는 사실 그런 미션을 어, 해결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고 봤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적합한 형태의 지갑을 이제 새로 만들었고, 이제 그게 이제 위핀이 된 거죠. 그래서 위핀은 사실 지갑만 있는 건 아니고, 지갑을 SDK 형태로 제공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NFT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회사들이 좀 더 많았어요. 저희가 만난 팀들 중에. 그래서 NFT의 발행이나 배포도 그냥 뭐 컨트랙트의 기술, 뭐 적인 어떤 배경 지식을 모르더라도 그냥 웹툰을 그냥 개발하듯이 API 폴만 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뭐 리서치나 컨설팅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범위를 좀 높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들을 하면서 7년 벌써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제 제목이 이제 집착이었으니까 왜 이걸 계속 집착하고 있을까? 뭐 보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셀프 소버링, 셀프 커스터디의 가치를 믿고 있는데, 이 셀프 커스터디라는 건 사실 내가 그 개인 키를, 어떤 블록체인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키를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 내가 컨트롤하고 있느냐 이런 걸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개인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곳에는 이제 지갑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 미션은 네, 우선 굳이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건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계속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셀프 커스터디가 좀 더 일상화되어 있으면서도 녹아 들어가 있는 삶의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 생각보다 좀 길어졌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